가장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여행이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작위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작위와 자귀, 왜 자귀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 그 말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좀 다르죠. 네. 자기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억지스럽고 네. 가식적이고 이런 홍 뉘앙스가 있잖아요. 변호사님처럼. 네. 저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자귀란 그냥 어떤 것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 적극적이라는 말도 막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다는 행위고요. 부작위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부작위라고 하는데 주로 살인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뭐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 죽기를 기도했다? 그죠, 막 분신사바 하면서 네. 막. 그런데 제발 이것을 죽어라.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했네, 자기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평가로는 아무 행동도 외관상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작위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저수지 물웅덩이 사건이라는 일부러 어린 조카가 넘어지거나 빠지기 쉬운 쪽으로 길을 유도해서 실제로 그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아이가 죽길 바랬던 삼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 대법원에서 삼촌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혹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 큰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외면하고 넘어갔다 이랬다고 인정이 되진 않아요. 이걸 흔히 이제 이런 걸 처벌하는 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무. 예. 해야 그래서 될 의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무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부작위죠.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가 자기 의무와 동등한,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돼요. 좀 어려워. 좀 어려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한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행동이랑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죠. 그럼 단순히 방치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법에서 정해놓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되겠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꼭 법령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뭐 선행 행위라든지 아니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조리란 말은 그냥 사회 통념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무가 있었을 때 이걸 저버리면 이것도 자기 행위랑 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 중에 또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건이 있었죠?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월호 네, 맞습니다. 사건이죠. 이제 그 요건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 배 선장은 선원들을 배가 침몰했을 때 구호해야 할 당연한 법적인 의무가 있죠. 이거는 그냥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의무고, 그리고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요건으로 이 선장님 어떻게 됐죠? 바로 빤스런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 의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의무를 저버린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 이제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행위와 거의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럴 만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배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방송까지 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자 내뺐단 말이잖아요. 승객들을 익사시킨 거랑 비슷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인죄도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이 본 사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약간 달라요. 예, 그렇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조금 이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윤상엽 씨가 이제 계곡에서 다이빙을 해서 뛰어내렸단 말이죠. 뛰어내렸을 당시에 그 계곡의 맞은편에는 아내인 이 모 씨가 있었고 바로 그 전에 뛰어내린 조 모 씨가 튜브를 낀 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응급구조사도 아닌 일반인 가족이 뭐 튜브를 던지는 것까지도 솔직히 일반인이 물에 빠졌을 때 가족이 물에 빠졌는데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몰라서 취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 다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몰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 아닐까요? 가장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여행이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부작위 살인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위험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을 좀 일부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살인죄로도 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물웅덩이 판례도 이 삼촌이 조카를 죽일 생각으로 일부러 거기에 이제 데려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밀거나 하지는 뭐 않고. 빠뜨리거나 던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했어요. 근데 은근히 유도를 하면서 아이가 실수로 빠질 수 있게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뭐 살인죄로 인정된 가장 대표적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례니까, 만약에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죽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계곡에 데려가서 다이빙을 시킨 거라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말하는 어떤 그 배경 요건 정도는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방형분으로만 봤을 때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아내는 분명히 이제 민사소송을 걸 거란 말이에요. 이 민사소송 결과는 몇 년씩 걸릴 거예요. 경험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의혹과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후속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